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결혼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스럽고 아이를 좋아하는 와이프에게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고 지금은 딸 하나를 키우며 지내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친정과 사이가 유난히도 좋았습니다. 특히 장녀라서 그런지 결혼 후에도 처제 집에 초대를 하거나 처가댁에서 자고 올 정도로 친했어요. 저도 와이프가 처가댁과 친한 곳도 자주 왕래를 하는 것도 다 집안 분위기가 다른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주 볼수록 친해지는 거라 생각하고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처가댁에서 자고 왔고 대부분 평일 중에 하루나 주말에 하루를 자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부남들이 그러하듯 저는 그 시간 동안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집 정리를 하고 밀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러다 딸아이가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자주 가던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돈가스를 좋아하는 아내가 생각이 나서 여러 개 포장을 해서 처가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박서방 왔나? 네, 점심때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좀 사왔어요. 아우, 마침 밥 먹으려고 했는데 잠깐 기다리게. 제가 소파에 있으니 처제와 와이프 그리고 웬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인사해. 동서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처제의 남자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는 처가댁 식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어서까지 독신주의를 외치던 처제였는데 어느새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하니 새삼스럽더군요. 그날 이후로 처제와 더불어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서 자주 모이게 되었고 주말이면 거의 함께 술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를 일찍 재우고 영화를 보며 다 같이 와인을 한 잔씩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처가댁에도 자주 놀러를 가고 한 건지 와이프랑도 엄청 친하더라고요. 저기 전에 우리가 같이 갔던 데다. 여보 저기 간 적 있어? 얘들이랑 전에 시간 맞아서 간 적 있어. 데이트하는데 여보가 끼면 안 되지. 그때 내가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어. 역시 멋진 언니네. 잘했어. 다음엔 나도 같이 가자. 화기애애하게 웃고 저희는 저와 그 남자친구 그리고 아내와 처제가 함께 방을 나눠서 썼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서 그 남자친구와 밖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데 말수도 없고 엄청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사귄 지 얼마가 되었냐고 해도 어버버거리고 그래서 더 이야기를 못하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내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아내는 저와 처제 그리고 그 남자친구까지 함께 만나는 게 좋기라도 한 건지 그 인원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종종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꼭 남자끼리 여자끼리 방을 나누더라고요. 아무래도 놀러를 가서는 둘이서 신혼 분위기도 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서운했고 한 번은 술을 먹고 놀다가 오늘은 커플끼리 잠을 자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같은 집안이라도 뻔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리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인인데. 아내가 싫다고 하길래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매주 보는 처제인데 오늘은 좀 떨어져서 자면 어떻냐고 하며 저는 아내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고 저 오랜만에 딸아이도 없으니 방에서 와인을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아내는 TV가 보고 싶다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럼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자는 생각에 따라 나갔는데
제가 나오니까 처제랑 남자친구까지 불러대서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을 다 뜨지도 못하고 거실로 나갔는데 아내가 처제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아내를 떼어내고 나니 처제는 그저 멍하니 있었고 그 옆에는 당황한 처제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허둥지둥 나갔고 그런 두 사람을 아내가 쫓아가려다가 제가 잡으니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좌초지종을 캐물어도 처제가 실수를 했다는 둥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고 처제와 남자친구가 잤던 방에 들어갔더니 사용하고 난 콘돔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다 보니 불쾌하긴 했지만 다 큰 성인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혹시 처제와 싸우러 간 건가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도 처제는 같이 있지 않다는 말만 했습니다. 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저는 소파에서 지쳐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니 아내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에게서 낯익은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밤새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가? 하는 의심과 함께 이미 제 손은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어떻게 내 동생이랑 그럴 수 있어? 누나 미안해. 나 이제 놔줘.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닌 거라고. 너 지금 어디야? 만나서 이야기해. 그게 문자의 마지막 내용이었고 아마 처제의 남자친구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내를 흔들어 깨웠고 아내를 추궁하자 술김인지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내가 어떻게 찾은 사람인데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요. 참나, 몸도 못 가누는 아내를 소파에 던져버렸고 아내의 휴대폰으로 그 남자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신랑 지금 집에 없어. 헤어져 줄 테니까 잠깐 만나. 1시간 정도 지나니 그 남자가 벨을 눌렀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멱살을 잡고 집 바닥으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형님? 그런 말이 나와? 너 내 와이프랑 무슨 사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모르고. 저는 그 자식을 계속 때렸고 어수선한 소리에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는 그놈을 막아서더라고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본인이 첫사랑이랑 닮은 이 남자를 못 놓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하면서요. 내 앞에 두 남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할 때 처녀 파티를 할 때 호스트바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스펀처럼 용돈 주면서 몇 번 만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연애를 했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스릴 있는 그런 걸 좋아해서 처제 남자친구인 척 하면서 처갓댁에도 드나들었고 저희 집까지 온 거였습니다. 아내에게 큰 돈을 빌린 처제는 사이가 좋은 자매가 아니라 언니의 강압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믿고 쓰던 동생이 자기 남자친구랑 밤을 같이 보내게 되니 언니의 눈이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 사단이 난 거였고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덜 되었는데 학원을 다녀온 딸이 그 남자를 보고 오빠!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7살짜리 딸이 그 남자에게 오빠라는 칭호를 쓰는 순간 이성 어딘가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스릴을 즐긴다는 아내는 딸아이와 그 남자와 셋이서 데이트를 한 적도 있고 심지어 본인에게는 언니, 그 남자에게는 오빠라고 부르라면서 놀았대요. 무슨 정신머리로 그런 놀이 같지 않은 놀이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내 연남과 제 딸아이가 함께 만났다는 사실이 치가 떨렸습니다. 원래는 그냥 상간남 소송만 하고 이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대로라면 아이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뻔뻔하게도 재산 분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내가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소송은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바람피고 아이에게도 소홀하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를 속이고 한 공간에서 있었다는 게 모든 게 악질이었어요. 아내의 이혼 소식은 아내의 직장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아줌마들의 소문이 참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저희가 이혼 문제로 이야기하는 걸 들은 한 아줌마가 유치원에 소문을 내서 아내는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더라고요. 저는 한시도 그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서 바로 이사를 했고, 지금까지도 아내는 아이를 보고 싶다며 연락이 오지만 저는 아이가 아내를 잊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